네, 안녕하세요. 네키마스요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관용 표현 중에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헤어질 때 뭐라 하죠? 사요나라 하죠. 적혀있죠? 사요나라. 그죠? 물론 사요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사요우나라 총 5박자. 요 다음에 우는 뭐죠? 요우니까 오나 마찬가지니까 장음 처리 앞에 걸 길게 해야 되죠. 그래서 사요나라 사요나라 맞지만은 워낙 짧게 짧게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사요나라 해도 다 통합니다. 물론 카타카나로도 쓸 수가 있겠죠. 강조해서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앞서서 나온 거 몇 번씩 계속 나옵니다. 자, 왜 굳이 카타카나 썼느냐? 히라가나는 초서체. 그때 좀 부들부들하죠? 카타카나는 좀 더 딱딱한 직선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글자 자체가 강조된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요나라라고 이제 카타카나로도 많이 쓰곤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일본 뭐 친구분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보시면은 사요나라라는 말이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말로 해서 자주 쓰잖아요. 우리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 근데 안녕히 계세요? 많이 못 들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녕히 계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외워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외운다는 것보다는 요거에 이제 숨은 뜻을 몇 개 좀 아시면 앞으로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냐? 얘는 이별은 이별인데 영영. 즉 모두가 죽음에 관련된 거겠죠?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이러시면은 못 보잖아요. 뭐 회상하면서 사요나라 잘 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두 번째. 물론 영영에서 죽음에 관계된 것뿐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이별도 돼요. 뭐 누군가가 서로 이성관계에서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우리 그러면은 지금 헤어지고 1년 뒤에 다시 만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헤어지고 그냥 땡이에요. 그냥 뒤 돌아보는 거 없죠. 자, 그래서 뭐 죽음에 관계됐거나 남녀 사이에서 영영 이별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당분간에 해당하는 느낌도 있어요. 방금 전에 영영 아예 안 보는 건데 여기 뭐라 당분간. 짧으면 하루도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고 뭐 한 달, 1년, 뭐 10년 이렇게 될 수 있는 어쨌든 당분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나간다. 그럼 우리 이제 공항에 가는데 공항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가 나가니까 상관없는데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면 이제 자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잘 가라는 말 써놓죠. 안녕히 가십시오. 공항. 근데 그 말을 쓰면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어로 굿바이도 적혀 있어요. 근데 중국어로는 뭐 짜이젠, 그다음에 뭐 프랑스어 아듀 되어 있고, 뭐 스페인어 아디오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일본어는 뭐가 있냐? 사요나라 적혀 있어요. 네가 무슨 뭐 출장이 있어서 한 달 뒤에 올지도 모르고 그 당분간 그 사이 잠깐 안녕 잘 가요. 물론 여행을 왔는데 이번에 오고 뭐 반년, 1년, 뭐 몇 년 뒤에 다시 한국 올지 몰라요. 관광객 입장에서. 그럴 때도 그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당분간의 느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약간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좀 딱딱하고 공적인 느낌으로 안녕히 계세요. 이런 느낌을 쓸 때 이 느낌이 여기 3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중한 느낌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어를 배운다면 좀 공손하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좀 강박관념이 있나 봐요. 옛날부터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딱딱한 의미에서 얘를 빼와가지고 얘를 주구장창 우리는 안녕히 가세요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뉘앙스를 알고 계시면 앞으로는 사용하실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뭐 회화 상황이나 편하게 만났을 때 어떤 인사로 안녕히 가세요를 하겠느냐 라는 거죠. 자, 이제 요 녀석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대하예요.
얘는 지에다가 치사예요. 이게 치사의 야 정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예요. 자. 그럼 얘는 대하 자예요. 하지만 얘는 대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와입니다. 우리가 얘를 한번 쓸게요. 대와라고 읽었어. 그러면은 와라고 읽는 거를 미루어 짐작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이 하는 조사로서 쓰였구나. 은능의 뜻이 가졌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얘는 조사고, 그럼 대만 하나 하는데 얘는 그 명사예요? 이거 아니에요. 대도. 얘도 조사예요. 근데 이 조사는 앞에 장소 등이 왔을 때는 뭐뭐에서예요. 그러면 이게 대화라고 이건 뭐예요? 뭐뭐에서는이 돼요. 에서는. 뭐뭐에서는. 하지만은 얘는 요거를 하나하나씩 끊어서 이해를 쓰면 뭐뭐에서는이 돼버려요. 하지만 얘를 두 개로 묶어가지고 그냥 대화라는 단어 자체로 볼 때는 얘는 그럼이라는 말이 돼요. 그냥 누가 대화라고 하면은 에서는 이게 아니죠. 앞에 뭐가 없이 그냥 대화했으니까. 그죠? 대화는 그냥 그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그럼 뭐 이제부터 이럴 때 자꾸 그럼 쓰잖아요. 그 그럼 일본은 대화예요. 대화. 그럼 자는 뭐냐? 자도 그럼이에요. 그러면 대화든 자든 아무데나 내가 그럼이라는 얘기할 때 막 쓰면 되겠네요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눠서 있겠죠. 자, 얘는 위에 있는 대화라는 거는 요 말 자체가 그럼인데 느낌이 뭐냐? 약간 공적인 느낌. 그리고 좀 그나마 조금 딱딱한 느낌. 아주 딱딱한 건 아니에요. 아주 격식 차린 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공적인 느낌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자가 뭐다? 약간 사적인 거. 즉 캐주얼한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친한 사이에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화할 때는 주로 뭘 쓴다? 밑에 있는 자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대화와 자 있으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에 무슨 비즈니스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대화를 많이 쓰시면 되세요. 근데 나 그냥 일본에 뭐 관광 간다든가 나 놀러 간다 아니면 뭐 누구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럼 자자자 하시면 돼요. 이 자가 뭐다? 그럼. 대화는 뭐다? 그럼이에요. 그럼 일단 공적이고 사적인 느낌을 일단 가진 상태에서 일본어는 특히나 이 관용적인 표현을 할 때 뒤에말이 생략된 경우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툭 치고 나가면은 뒷말을 보지 않아도 상대방 내가 했으면 되는 하고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이 아라고 했을 때 저도 어라고 이해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 할 때 헤어질 때 인사말 할 때 이 대화자는 그럼 해놓고 이후의 말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 뭐 같은 뭐 대학교 동기예요. 오늘 수업 마치고 뭐 맥주 한잔 하자 맥주 했어요. 근데 내일 또 수업에 또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서 헤어질 때 뭐 친한 사이가 동기니까 자 하겠죠. 자 하고 끝났어 그냥 아무 말도 뒷말 오면 자 했어.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 그럼 잘 가. 그럼 내일 봐. 이런 정도의 뒷말이 생략됐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거 안 붙여 그냥 자 해도 상황에 맞춰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비즈니스로 무슨 뭐 업무차 누구 가서 미팅하고 거래처랑 이제 헤어질 때 됐어요. 그러면은 거래처니까 공적이니까 내와 하고 인사하면 다 이해해요. 그럼 또 뭐 한국 가서 연락드릴게요. 호텔에서 또 내일 미팅 또 있다. 그럼 내일 또 미팅 봬요. 다양하게 이해합니다. 그냥 대화는 자로 끝나요. 퉁쳐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뉘앙스가 너무 어설플 수 있죠. 뒷말이 조금 더 붙으면 뭐 좀 더 이뻐지지 않을까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많이 쓰는 부분이 뒤에다가 우리 전 시간에 나왔습니다. 또 우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또 우자입니다. 자, 혼자 쓰였으니까 또라는 뜻으로 읽어 있죠. 맞다. 그럼 뭐죠? 네와 맞다. 그럼 또 문장 끝났어요. 네와 맞다. 그럼 또 뒷면 뭐또 봬요. 또 만나요. 또 연락드릴게요. 다 생략된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네와 맞다. 끝. 친한 사이다. 자 맞다. 끝. 그럼 또 만나. 또 밥 먹자. 또 술 먹자. 또 보자. 다 돼요. 그러니까 네와 맞다. 지금 응용표현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 자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말 쓰이는 게 틀리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게. 어떤 대화 맞다.
어떤 자 맞다 다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종조사라는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은 우리가 일본어 뭐 대사나 이런 거 듣다 보면은 맨 끝에 네 거리는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맨 뒤에 붙여요. 뭐냐? 대화네, 자네가 되겠죠. 근데 이 네라는 거는 뭐뭐째, 알았째, 알겠째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뭐냐? 자네 하면 그럼 또 생략, 또 봐, 알았째. 자네 하면 뭐다? 그럼 또 봐, 알았째. 이런 느낌. 자네. 근데 내가 들어가면서 뭔가 말이 좀 더 귀여워지죠,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 자 또는 자네 느낌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좀 떨어진 느낌은 좀 남성들이 선호하시고 자네 내를 붙이는 건 좀 여성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뭐 친화력 좋고 좀 오래 본 그런 남자분들도 친구들 사이에 자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무조건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긴 해요. 그런데 얘는 또 응용표현이 또 있어요. 자 있고 보죠? 한글에서 자 아가 쓰였어요. 뒤에다가 아를 붙여요. 그럼 뭐죠? 순수 아가 왔으니까 장음 처리. 뒤에 네. 자네. 그러면은 자네.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남성들이 좀 선호하는 느낌이 있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쓰는 뉘앙스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만 나누면 뭐죠? 자네 이게 좀 더 남성들이 많이 쓰실 것 같죠? 자네 이건 또 여성분들이 좀 더 선호하실 것 같고 어쨌든 너무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겠지만 약간 그런 식의 선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좀 섞어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화내는 뭐다? 얘는 약간 뭐뭐 알아채 뭐 이런 편한 느낌으로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니까 대화내 하면은 좀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적인 거예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알았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땐 내를 그냥 안 붙이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얘랑 또 섞어 쓸 수 있는 걸 또 응용하는 거예요. 네와 맞다? 좋아요. 자 맞다? 좋아요. 근데 자 친근하잖아요. 자 맞다? 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자 맞다 네 가능하죠. 근데 네와 맞다 네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또 응용을 또 해봐야죠. 자, 우리가 뭐 누구랑 헤어지면은 또 금방 볼 수 있지만은 당장 그 다음날 본다. 그럼 뭐죠? 내일 봐 이러죠? 내일 봐. 자, 일본어에서 내일은 뭐냐? 밝을 명자의 일자를 써요. 즉, 우리는 내일 하면 올레자의 날일자예요. 오는 날이에요. 이 다음에 오는 날. 일본에서는 어떻게 된다? 밝아오는 날. 밝을 명자. 이제 오늘 말고 다시 밝아오는 날. 그럼 미래잖아요. 내일. 그래서 명일이었습니다. 우리 명일이란 말 써요. 우리도. 하지만 우리 딱딱하게 느끼지만은 일본에서는 이 명일이 캐주얼한 느낌의 내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일이라고 쓰고 두 글자를 이루어진 한자 단어지만 와고로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아시다라고 합니다. 두 개 합쳐서 그냥 아시다예요. 뭐 밝은명에 아시고 뭐 아고 뭐 일이 쉽다고 따고 이거 아니에요. 두 개 합쳐서 그냥 아시다예요. 이게 내일이에요. 물론 뭐 참고로 알아주시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일기예보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동일하게 쓰고 아시다가 아니라 아스라고 읽기도 합니다. 아스. 그래서 뭐 지금 이해 못하실 수 있어도 뭐 일기예보 아스노 텐키요 데스 뭐 이런 정도로 아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캐주얼한 회화 장면이기 때문에 아시다예요. 그러면 네와 아시다 말 돼요? 되죠. 그럼 내일 뒤에 또 봬요. 또 만나요. 되겠죠? 자 아시다 가능할까? 가능하죠. 편하게. 그럼 내일 봐 이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근데 좀 더 친근한 느낌 주고 싶은 분보다 자 아시다네 좀 되겠죠. 자 아시다네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방금 전에 또 웃자 뭐죠? 맞다였죠? 얘도 넣을 수 있느냐? 넣을 수 있죠.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말 되죠. 내가 맞다 하시다 가능하겠죠? 그러면 자 맞다 하시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니면 자 맞다 하시다네 가능하겠죠.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돼요.
응용하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자, 뒤 후자를 쓸 겁니다. 제가. 이거는 뒤 후자예요. 자, 혼자인가요? 둘인가요? 혼자 쓰였죠? 그럼 뭘로 읽어야 돼요? 뒤라는 뜻으로 읽어야겠죠? 이게 아또예요. 뭐 후로 읽는 거 이건 지금 나중에 알려드리겠죠? 아또예요. 뒤는 아또. 그런데 약간 뭐 물리적으로 봐야 되나? 물리적으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저의 뒤, 요 뒤는 아또라고 하진 않아요. 뭔가 시간적인 느낌의 뒤를 아또라고 많이 써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뒤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봤음직한 거에서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뭐죠? 아또데, 아또데네. 들어보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뒤에 대가 붙고 네를 붙여 쓰기도 한다. 그럼 뭐다? 아또데네예요. 자, 일단 네는 우리가 뭐뭐 알았제로 끝난다고 했으니까 일단 무시해요. 그러면은 이 대를 알아야 되는데 대는 아까 나왔죠? 대화에서 뭐다? 장소에 쓰이면은 뭐뭐에서. 근데 시간적인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럼 장소에서가 안 되겠죠? 이 대라는 녀석은 이 앞에 쓰인 녀석이 장소는 뭐뭐에서지만은 그 외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걸 뭐 수단, 방법 이런 걸로 이해했을 때는 뭐뭐로, 뭐뭇으로, 뭐뭐로서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어에 따라 요거 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던 그걸로 치환하면 돼요. 즉 뭐뭐로, 뭐뭐로, 뭐뭐로서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 등등등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네로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뒤에요. 그럼 이런 상황이겠죠. 제가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되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막 퇴근을 해. 저한테 막 이것 좀 하라. 독촉을 해요. 응? 그러면 저 이것 좀 하고 일 하고 난 뒤로 미룰게요. 이거 일 하고 난 뒤에 할게요. 뒤에 한다고 했죠? 그렇죠? 뒤에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지금이 아니라 우리 흔히 쓰는 말 나중이 되죠. 즉 얘는 뒤도 되고 시간적으로 듣게 되면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 자, 예를 안 되죠. 나중로, 나중으로, 나중로서 어느 게 어울려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나중이란 말과 우리 어울려 쓰는 게 뭐예요? 나중에 한다고 하잖아. 나중에죠. 요 등등등이 뭐뭐애가 있던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또대 하면 뭐죠? 나중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너 지금 이거 좀 일 좀 해봐. 일본어로 대답하는 거야. 아또대. 나중에 할게. 아또대. 자, 근데 여기는 인사말이니까 인사말 장면에 맞춰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아또대. 그럼 나중에예요. 아또대네. 나중에 뭐 봐. 알았지? 나중에 생략 만나자. 알았지? 응? 나중에 뭐 또 보자. 알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얘랑 또 붙여볼까요? 내와 아또대네. 말 돼요? 이상하죠?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와 아또대. 가능해요. 공손한 느낌. 그럼. 격식처럼. 그럼 나중에. 생략 또 뵐게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다 생략되는 거예요. 자, 아또데 가능해요. 또는 자, 아또데네 가능하겠죠. 그럼 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맞다 붙일 수도 있겠죠. 알아서 붙여보세요. 응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영어로도 표현을 한다. 조금 좀 젊은 친구들 위주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니까 뭘로 표기하겠죠? 카타카나죠. 자, 이런 거 제가 카타카나 따로 외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어 몇 개는 외워달라고 했어요. 그거 외우면은 카타카나 50음도 금방 만드니까. 자, 이건 하예요. 카타카나로. 여기다가 땡땡이 붙으면 뭐죠? 바가 돼. 바. 거기다가 이를 붙였어. 그 뭐죠? 바이예요. 바이. 그러니까 뭐죠? 바이. 그죠? 보통 우리 빠이빠이 해서 바이바이 두 번 하죠? 이거에도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헤어질 때 인사말을 공부했습니다. 자, 활용해 주세요. 내기마스요.